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그 저번 주까지 함께 해주셨던 우리 조규철 악단장님의 뒤를 이어서 네. 새로운 악단장님이 오셨는데 스타일이 하이든인가요? 하이든? 요한 세바스찬 바흐처럼 정말 멋진 머리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네. 서민수 악단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아침마당 전북 악단장으로 인사드리게 된 서민수입니다. 네. 네, 한 40여 년 동안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연주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큰 역할을 맡게 됐네요. 이거 지금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네, 저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했습니다. 제가 제 옆자리가 좀 허전할까봐.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번 주보다 조금 더 든든하지 않나. 이 음악가다운 머리 스타일과 누가 봐도 악단장님스럽잖아요. 잘 어울리시고. 그래서 이 반가운 건 반가운 건데 이제 정리할 것도 또 정리를 빠르게 또 해야 돼서 정리를 한다고요? 지금 아침마당 전북은 들어온 대로 이 순이에요. 사회 짬밥 순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제가 귀여운 막내 챙기면서 앞으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농이었습니다. 아니 뭐 짜미니 뭐 막내니 귀엽다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굽신굽신. 네. 아니 그 악단장님 혹시라도 이렇게 곽범 씨가 조금 무례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좀 드리도록 별 하겠습니다. 말씀을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아주 내로라 하는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현재 뮤지컬 음악 감독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많이 돼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감독님으로도 활동하신다면 네. 우리한테도 네. 뮤지컬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져봤습니다. 누구만 나오면 그렇게 어디로 가려고 하세요? 좀 해보면 안 돼요? 그런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뮤지컬 감독이 아니고 음악 감독이에요. 음악 감독. 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 안 돼서 땡.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임 악단장님을 이렇게 뵈니까 우리 2년 전에 네. 처음 시작할 때 와, 정말 열심히 해보자 했던 마음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초심인데 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시고 저희 MC들 네.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 첫 방송할 때 그 설레임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다툰 뒤로 8시 5분에 있나갖고 여기 포도시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진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초심은 어떤가요? 사실 연초에 금연, 운동 이런 결심들을 하지만 그쵸. 지금쯤은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전북 금연지원센터 그리고 전주 체력인증센터 관계자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시청자분들의 그 새해 다짐을 한 번쯤 더 생각하게 해 주시려고 하셨던 분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유격주교 같은 느낌마저도 듭니다. 자, 오경재 선생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북금연지원센터 센터장 오경재입니다. 금연 셀프하지 말고 헬프하십시오. 오, 좋은 말씀이다. 그거는 헬프해야 되는구나. 헬프. 오, 맞구나. 네. 자, 유호연님. 금연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전북 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유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옆에 계십니다. 네. 진덕수님. 안녕하세요. 국민체력팩 전주체력인증센터 센터장 진덕순입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로서도 활약하고 있고요. 저희 체력 체크와 건강 운동 처방을 위해서는 저희 전주체력인증센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소문영님.
네, 안녕하세요. 국민체력백 전주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을 측정하고 몸에 맞는 운동을 처방하는 우리 동네 체력 지킴이 송은영입니다. 아, 네, 건강운동관리사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의 범 씨 얼굴 표정이 왜 저렇게 변하고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 보고 좋았는데 예. 금연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예. 뭔가 가슴 철컹 내려앉는 기분이고 저보다 이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분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옆에 계신 분이요. 뭘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아니, 막 불안하지 않아요? 가슴칠해서. 제 걱정하지 마시고 가끔씩 걱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센터에서 나오셨다니까. 저도 뭐 여도 막 뭐 갖다 놓고 해갖고 저도 자꾸 이제 이쪽을 안 보고 자꾸 이쪽 보고 방송하고 싶은 그런 느낌마저도 드는데 그냥 편하게 하게요, 곽범 씨. 우리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이제 잠시만요. 입술에 침 한 번만 바르고요. 저같이 담배에 관련이 1도 없는 사람은 도둑이 제발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야. 발 좀. 뭐라고 말 좀 못해 주십시오 빨리. 빨리 보태기 해줘요. 곽범 씨. 웃겨 죽겠다. 둘이 뭐 하는 건지 저는 진짜 오늘 그렇게 하려고 초심을 안 잃고 운동에만 집중하려고요. 금연 쪽은 곽범 씨한테 여쭤봐 주시고 저는 운동 쪽만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이러면은 안 되죠. MC로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뭐 금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제대로 진행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뭐 눈 딱 감고 예, 그냥 눈 딱 감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 눈 감고 여쭤봐야지 뱉고 하면은 좀 떨릴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이름만 들어도 그 느낌은 오지만 금연 지원 센터 정확히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금연지원센터는요,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워서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9년째고요. 전국에 17개 센터가 있고, 그중에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사업을 나눌 수 있는데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하고 전문 금연 캠프로 할 수 있는데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는 그동안 이제 시간이라든가 지리적 제약 때문에 찾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또는 사회적 인식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오지 못하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찾아내고 하는 사업이고요. 전문 금연 지원 캠프는 그동안 그 뭔 짓을 해도 담배를 못 끊은 아주 수십 년간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네. 네, 와, 진짜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캠프. 되게 막 반응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찔려가지고 웃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금연 클리닉 운영하잖아요. 그 클리닉과 또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보건소 금연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금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이제 직접 보건소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는 이제 성인 남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북 금연지원센터는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여성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저소득층 이러한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조금 취약한 계층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의 그 금연 지원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대상들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금연 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4박 5일 동안 입원해서 프로그램을 받는 전문 치료용 금연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올해 목표가요. 건강한 신체로 이 30대를 잘 나기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체력 인증센터라는 이름은 또 처음 듣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그 국민체력백 전주 체력인증센터는요, 저희 국민체력진흥공단하고 전주시청하고 저희도 매칭 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75개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 전라북도에는 5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그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의 목적을 두고 저희가 이제 체력 측정, 그다음에 운동 처방, 그다음에 운동 상담, 그다음에
멘탈 강화까지 그리고 이제 저체력자나 이제 운동을 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병원에 가면 진료받고 처방받는 것처럼 네. 내 체력을 체크해 드립니다. 대부분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올해 목표를 세우시는데 체크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운동 패턴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체력도 좀 뭐 증진 이렇게 등급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예, 송은영 맞습니다. 씨? 네, 네, 체력 등급도 체력 수준에 따라 또 결과가 나뉘는데요. 일단 3등급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체력을 유지하는 수준이라 볼 수 있고요. 네, 2등급 체력은 활발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준수한 체력을 갖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1등급은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고요. 또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 수준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 참여 등급은 부족한 체력 요소를 파악해야 되고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체력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 지호 씨가 여쭤봤는데 지호 씨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건강하거든요. 노래할 때도 막 쌍절곤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이거는 우리 악단장님, 서민수 악단장님 필요하실 것 같은데 운동. 아, 예, 그러게요. 제가 워낙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네. 이 좀 진짜 평생 이렇게 튼튼해 보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참 저에게 딱 필요하신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열심히 잘 듣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새해 결심, 금연, 운동 다짐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이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고요. 네. 자, 우리 곽범 씨 확실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분들에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어떤 말씀이나 어떤 제 언어 이런 거는 제 뇌나 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자들을 대변해서 제가 대신 여쭤보는 거라는 점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말 첫 번째부터 질문이 정말 홍석우 MC가 곤란한 질문이네요. 오경재 센터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담배는 왜 끊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시겠어요? 목숨을 끊으시겠어요? 실제 우리나라 1년 사망자 수가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6만여 명 되고요. 이 중에 한 20% 12,000명 정도는 간접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흡연자들은 보통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20년 정도 단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은 너무 안 좋은 것부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뉴스가 있고 안 좋은 뉴스가 있다 이런 것처럼 안 좋은 뉴스 들었으니까 한 가지라도 좋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겠는데요. 백해 무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담배는 성분이 9천여 가지 유해 성분이 있고요. 70여 가지 발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어떻게 안 좋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에 모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른 질환뿐만이 아니라 또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기도 합니다. 삶의 질까지 낮아져요? 근데 그 어떤 분은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배를 피면은 딱 한 가지 좋은 게 스트레스가 좀 약간 해소가 된다. 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굳이 꼭 한 가지를 꼽자면은 이제 담배를 처음에 폈을 때 그 순간에는 잠깐 집중력 향상이라든지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 성분이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방출을 시키거든요. 네. 그 도파민이 이제 기분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집중력의 증가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담배를 처음에 폈을 때 초기 효과일 뿐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러한 효과는 줄어들게 되고 점점 담배만 좀 많이 피우게 되는 그런 중독 형사만 남을 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무섭거든요. 근데 무서워요. 우리 오경재 님하고 유현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두 분은 이걸 하시니까 이제 그 담배는 안 태우시겠지만은 그럼 인대까지 한 번도 한 가지도 안 펴보셨어요? 오경재 선생님?
그 하늘에 맹세하면 좀 그렇고요. 땅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비흡연자이긴 한데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그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몰래 말아서 피워본 경험은 있고요. 말아서요? 말아서 그때는 이렇게 제품이 다 연초에다가 그냥 종이로 말아서 피우던 때여서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제 그 생리학 실험을 하는데 흡연자하고 비흡연자의 효과를 이렇게 장기간 못 보잖아요. 실험할 때 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비흡연자로서 그때 당시 가장 독한 청자 담배가 있거든요. 이걸 5분 안에 3개비를 피우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변화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한 개비도 다 못 피우고 쇼크가 와가지고요.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뭐 덕분에 저희 이제 발표할 때 뭐 자료나 이런 거 제시를 안 해도 응급실 갔었습니다 했더니 점수는 잘 나왔습니다. 유호연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원래부터 이제 담배를 안 폈었는데 이제 금연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상담 업무를 하려면은 흡연자의 마음을 조금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상담사들끼리 한번 시범적으로 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한 뭐 좋은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고 냄새만 많이 나고 좀 불쾌한 느낌이 있어서 그 이후로도 담배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금연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담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담배를 조금 더 싫어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 담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 중요한 시간인데 네. 곽범 씨가 아니라 지호 씨가 네. 아, 그래요? 이걸 준비했대요. 네. 아, 맞습니다. 드디어 제 손에 또 이게 왔네요. 기회가 왔어. 네, 아침마당 전북 시즌2를 시작하면서 내내 곽범 씨에게만 갔었는데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자, 이 패널이 오늘 저에게 왔는데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 어려운 금연도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담배에 관한 오해와 진실. 네. 자, 이렇게 담배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준비해봤어요. 담배에 관한 오해와 진실, 저는 담배에 관해서 갖고 있는 오해와 진실 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네, 담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사입니다. 그래서 넘긴 겁니다. 모르시는 분께. 그래서 네. 박범 씨, 네. 박사는 무슨 박사예요? 안다 박사예요? 뭘 다 알아요, 알기는. 그 아는 사람이 아직까지 대보고 있어요. 자, 지호 씨,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종이를 뜯을 때마다 앞에 계신 두 분이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OX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따닥! 순한 담배는 덜 해롭다. 맞나요? 아닌가요? 네, 두 분 OX로 표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 곽범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X.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 박사들은 사자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순한 이렇게 피우시는 분들이 순한 거 피우면 좀 덜 해로워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적게 피우면 덜 해로워. 조절하면서 내 몸을 알아가면서 피면 되라고. 그 담배를 이렇게 적게 피거나 순한 거 피면 조금 덜 해롭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6mm가 있고 1mm가 있는데 1mm는 좀 괜찮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예, 그 먼저 여기 좀 잡아주시겠어요? 어유야, 어머나. 예,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흡연자하고 비흡연자의 폐를 비교한 그 모형인데요. 네. 뭐 어떤 게 비흡연자인지는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오른쪽이 이제 혈관 상태인데요. 저 혈관에 때가 끼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보이잖아요. 저는 특히 이제 혈관 질환하고 그 심근경색증이라든가 뇌졸중 이런 것들은 담배를 한 개비 피우나 뭐 한 갑을 피우나 그 효과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치면은 뭐 계란을 10층에서 떨어뜨리나 20층에서 떨어뜨리나 층수 차이는 있는데 밑에서는 다 깨지죠. 그래서 그 적게 피우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순한 담배 같은 경우는 니코틴 용량이 좀 적다는 얘기인데
중독을 해소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니코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한 담배, 니코틴이 적은 담배는 좀 더 개비수가 늘어나겠죠. 동일량을 피우려면. 그런데 이제 니코틴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유해 물질이 있잖아요. 요것들이 개비가 늘어나면 그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더 깊게 빨아들이고 더 많이 피우고 더 빠르게 피우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위해성이 더 커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담배 이름에 순, 마일드 뭐 이런 순한 담배 이런 것들은 쓰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담배 끊는 건 어려우니까 조금씩 좀 줄여볼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시면은 다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빠밤!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보다 덜 위험하다. 이거 그 두 분 답을 먼저 듣기 전에 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간접이든 직접이든 네. 들이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뭐 간접이라고 별로 이게 뭐가 덜하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생 연기를 마시는 셈이라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비전문가의 얘기였고요. 전문가들의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 글쎄, 간접 흡연, 직접 흡연 다 위험한 거 아닌가? 다 똑같죠? 어떨까요? 네, 아니요. 동일한 조건에서는 오히려 간접 흡연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흡연자 입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불유연이라고 하고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를 이제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흡연자 입에서 나오는 것을 주류연이라고 하고 네.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를 불유연이라고 하는데 이 불유연에서 검사 결과 독성 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나왔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간접 흡연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모르는 사람들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빠밤!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된다. 궁금하다. 저는 이거 좀 약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악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제 주변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그래도 전자담배가 덜 해로우니까 전자담배로 갈아타신 그 애연가들이 참 많거든요.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자담배 피우고 난 뒤에 몸 상태도 그 전에 담배를 피울 때보다 훨씬 좀 가뿐하고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실제 그런 뜻이 근데 지금 첫 번째 차트에서 순한 담배는 덜 해롭지 않은 걸로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전자담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자, 전문가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 X 역시 X. 예. 아니 이거 왜 이거 저도 그 관련형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유 의원님 이게 네. 뭐 별반 차이 없나요? 네, 이제 전자담배도 이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시면은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것들이 좀 순하고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식약청의 그 검사 결과에 따르면은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뭐 타르라든지 유해 물질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나 금연에는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전자담배가 이제 그 연기량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연초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량보다 전자담배는 연기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 위험이 좀 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전자담배 이제 그 연기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뭐 위험성이 없다, 피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간접흡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연기에 의한 게 2차 간접흡연이고요. 잔류 물질, 그 냄새 배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3차 간접흡연이라 하는데 2차나 3차나 유해성은 거의 같고요. 이제 잔류가 어디에 되냐면은 뭐 생활 환경, 예를 들어서 뭐 카펫이라든가 뭐 벽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 차 안에도 다 누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카락, 뭐 옷, 뭐 그 몸 안에 다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담배를 밖에서 좀 피우고 들어왔다 하면은 실제로 그 다 몸에 묻어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간과를 하는데 또 하나 이게 저기 2차 연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연기는 환기를 하면 없어지잖아요. 네. 이 잔류물질은 환기를 하거나 뭐 청소기를 돌리거나 걸레로 닦는다 해서 없어지지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게 더 오래 지속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담배가 더 안 좋은 부분들은 뇌졸중 발생에 있어서요. 일반 담배보다 10년 정도를 단축시킵니다. 발생 시기를. 예를 들어서 비흡연자가 한 59세라면은 전자담배는 한 48세.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곽범 씨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 금연이라고 생각하고 금연 보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오히려 무방비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들도 그 스트레스 받느니 아 이건 금연이 되겠구나 하고 집에서 피우는 것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자담배가 그 오해 인식에 의해서 더 유해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백해무익한 게 맞고 왜 이렇게 제 목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생각만 해도 곽범 목이 때문에 아파. 곽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옆에 잔류 물질 관접으면. 사람한테 잔류물질이라뇨. 옆에 잔류물질이라뇨.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마지막 남았으니까요. 네. 담배에 관한 오해와 진실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따라 빠밤. 흡연은 질병이다. 왠지 답이 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OX판 들어 주세요. 역시 질병. 야, 질병이라고. 질병이래잖아요. 질병. 그러면은 저랑 범이가 질병에 걸려 있나요? 환자죠, 환자. 아유, 질병이 많네요. 예, 뭐 국제 질병 분류 코드에도 약물 중독으로 그 자체가 질병으로 돼 있고요. 아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니코틴 중독은 다 아시잖아요. 중독이 이 마약인 헤로인이나 코카인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이런 마약 같은 경우는 자주 못 오잖아요. 그런데 담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 하루에 한 갑 피우시는 분이 하루에 20개비를 한 개비 피우는데 한 10번 빨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곱하기 365를 하면은 1년에 한 7만 번 이상을 이 마약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독의 정도라든가 강도, 지속성이 훨씬 더 클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약물이라든가 이런 게 몸에 들어올 때 제일 빠른 방법이 이제 알고 있듯이 혈관 주사 이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혈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우리 온몸에 뇌에 퍼지고 하는데 한 30초가 걸리는데 담배는 폐에 직접 때려주니까요. 7초면 이 중독이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기로 들어가는 게 중독성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 흡연은 질병 이렇게 그렇게 딱 이야기 딱 들으니까 훨씬 더 위기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 병이 치료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올해 지금 금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끊고 계시다가 지금쯤 이렇게 슬금슬금 담배 생각나시는 분들도 이야기 듣고는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중독을 풀려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금단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금단 증상은 다 아시다시피 뭐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뭐 안절부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은 한 3일째 이제 가장 심하고 한 1, 2주 지나면은 이제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1개월 정도 되면은 뭐 폐라든가 심장 기능이 돌아오고 한 1, 2년 되면 이런 그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돌아오거든요. 1, 2년 정도 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 한 일주일 이때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게 많이 금단 증상을 참기 힘드실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니코틴 대체 물품들이 있어요. 껌이라든가 뭐 패치 이런 것들 이용하셔서 그 기회를 잘 넘기시면 되겠고 어려우시면 보통 우리가 자기 의지로 금연을 하는 데는 한 성공률이 2%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셀프 하지 말고 헬프. 그래서 뭐 어떤 분은 30% 어떤 이제 그 금연 캠프 같은 경우는 70%까지도 성공률을 유지하니까요.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금연 상담할 때 폐 나이 측정을 한다고요. 네, 폐 나이 측정.
일단은 직접 보여주니까요. 경각심을 확실히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게 흡연자들은 폐 기능이 보통 그 폐 기능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속도는 더 가속화됩니다. 보통 40세에서는 15%, 뭐 50세는 25%, 60대에서는 한 50%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기능 감소가 있고요. 기능 감소 외에도 우리가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가 폐암 이런 것들 기능이 감소하면 그게 따라오겠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망 위험도 높아지니까 보여주면 아주 효과가 좋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간단한 폐활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간호사가 오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태우셨다가 지금 끊으신 이대근 촌장님하고 지금도 여전히 태우고 있는 곽범 씨, 저 이렇게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예, 아이고. 가운데로 오시죠. 예. 야, 이게 지금 측정한 네. 건가요? 예. 이게- 참 죄송한데 저는 이게 소맥 타오가 생각나가지고. 소맥이요? 예. 여기 안에 소주 넣고 밖에. 예. 밖에 그런 느낌이 맥주고. 약간 들긴 한데 죄송합니다. 콸콸콸콸. 근데 이걸로 또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 빨대를 통해서 네. 바람을 넣어가지고요, 내 폐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인 남성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거에 못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건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건강한 사람은 여기 이제 눈곱에 나와 있는데요, 한 3천 이제 성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눈곱이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3,500에서 4,500ml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500, 그러니까 한 2,000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고, 청소년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보다 조금 낮게 3,500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담배를 안 태우시니까 네. 어떻게 하시는지 시범을 네, 일단은 좀 제가 먼저 보여주시자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일단 이 빨대를 가지고 여기 이제 구멍을 잘 잡으시고, 비흡연자시죠? 네, 네, 비흡연.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요.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오, 여기까지. 얼마예요? 네, 지금 딱 저는 성인 남성에 딱 맞게. 딱 봤어요. 3,800? 3,700? 성인 남성에 딱 맞는 어느 정도인가요? 4천 정도 나왔습니다. 4천 정도? 4,000. 아, 그렇군요. 여기 기준으로 네, 위를 기준인가요? 네네네. 아, 4,000. 4,000. 그럼 이건 어떻게? 다시 다시 내려가요? 자, 그럼 그 예전에 흡연을 하셨었잖아요. 왜 예전이에요? 지금 끊으셨잖아요. 안 해요. 지금 안 하시잖아요. 안고 있어요. 예. 자, 바람이 안 나오게 잘 잡으시고요. 이건 조장님께서 한번 맞아요. 보여주시죠. 책 편집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몇 대 피셨어요. 예, 많이 피셔요. 옛날에 많이 피셨대요. 20대 초반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아, 3,500 좀 못 되나요? 수치가 3,700 되는 네, 것 같아요. 3,700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건강하시네요. 700. 네, 성인 남성에 근접하게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라고요? 성인 남성에 근접하게. 근접하게? 네네네. 시골에서 그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 4천 정도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양을 하는 중이세요, 곧장에서. 자, 곽범 씨. 아, 이게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좀 뻑뻑해졌다. 이제 제가 그냥 제 폐활량을 올릴게요, 그냥.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흡연자잖아요. 네네네. 이게 쭉 올라가면 계속 펴도 되나요? 근데 또 아직은 이 건강하다. 폐활량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을지라도. 아, 다른 게 네, 문제고. 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좀 더 들수록 그쵸. 나이의 함정이 영향이 줄어드는 네. 거죠. 이제. 자, 곽범 씨.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막어. 어떻게 된 거죠? 끝까지. 끝까지 올라왔어요? 브라보. 곽범 씨는 저기 한 3년 더 피는 걸로. 네, 일단 너무 건강하게 조금 그냥 더 즐겨보겠습니다. 한 번에 쭉 올라오셔가지고. 저는 이거 위에 있는 걸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두 배 용량 큰 많은 걸로 걸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이제 흡연자시고 네. 50대시고 숨 깊게 들이마시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오, 괜찮아. 괜찮아. 야. 걱정해서 한 300 나올 줄 알았는데. 성이 괜찮아요. 800 정도 나왔어요. 괜찮네. 그 정도 나오셨고 그래도 성인 남성에 잘 맞게 나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본인 나이에 보니까 맞게. 우리 지금 유한 강호님 꼴찌하셨어요.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자, 아무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네, 건강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이라든지 조금 금연에 도움이 되는 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금연을 통해서 이제 폐 기능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게 노력을 하시면은 이 폐 활량도 아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어찌 보면 참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폐활량 측정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네. 아니야 저희 우리 애 아빠 데리고 한번 가서 측정을 시키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 조금 나올까 봐 긴장했어요. 아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네. 어머 나 저희 가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금연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여성 그리고 장애인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금연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문 금연 상담사가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지로 끊으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니코틴 보조제라든지 여러 가지 껌이나 사탕 이런 행동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용품 같은 것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우시다 보면 스트레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총 6개월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 6개월 금연 성공을 하시면 저희가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있고 성공식을 통해서 축하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는 나도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어림도 없다. 네. 이번에 진짜 마음 먹었다. 진짜 끊어야겠다. 폐활량이 300 나왔다. 이러시는 분들 뭐 추천해드리면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전문 금연 캠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4박 5일 숙박을 하는 거고요. 재미는 굉장히 있고요. 일단 먼저 프로그램 중에 건강검진이 있어요.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 중요 질병들을 우리가 체크하는데 약 100만 원 상당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CT라든가 혈액 검사라든가 동맥 경화 이런 검사들을 하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금연 교육이나 상담, 심리 상담 등도 하고 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4박 5일 동안. 그래서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빡세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고요. 금연 성공률이 약 70%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북 금연지원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고 그래요. 8년 동안 최우수 1등 3번 하고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타고 있고 지금 한 14회 정도 수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금연이 왜 필요한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초심, 결심 가운데 이제 운동 얘기를 해봐야 네. 되는데 악단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예. 이 운동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예. 아이고, 금연에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걸 놓칠 뻔했어요. 예. 네. 진덕순 센터장님, 네네. 체력 인증센터에서는 운동 처방을 해주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저희 전주 체력인증센터는 화산체육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방문해 주시면 이제 저희의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제 혈압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유년기, 성인기 다 만 11세 이상에서 이제 생애주기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로 저희가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측정 항목에 맞춰서 저희 선생님들이 체력 측정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체력 측정 결과를 보고 이제 운동 처방사 선생님들이 운동 상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찾아오셨을 때 그렇게 해준다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처방도 해준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금연지원센터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인증센터에서도
어딘가 물론 원하는 있습니다. 데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처방도 해주고 그러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제 인원이 많으시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단체 측정을 원하실 때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단체 측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 예를 들면 이제 노인복지회관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인재개발반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점차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계기로 체력 측정에 운동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저희 전주 체력인증센터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지금 네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정도 되네요. 또 운동하세요.라고 하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우리 센터에서는 그 프로그램까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체력 측정만 하고 운동 상담하고 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마음이나 움직임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리기가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새벽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7080 반이라고 해서 으라차차 7080이라고 해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비싼 돈 내가지고 헬스장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1대1로 붙어가지고 뭐 이것도 체크해주고 저것도 체크해주고 하는데 비싼 돈을 내는 대신에 이거는 좀 차이점이 제가 봤을 때 무료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국민체력백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에 관련된 것들은 전액 다 무료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증진교실에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보통 한 기수에 8주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종강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종강 이후에는 2기를 또 모집해서 더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2기에 대한 모집은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이제 각 반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27일부터는 2기가 시작될 거고요. 네, 저희 홍보에 대한 관련된 정보는 국민체력백 홈페이지 거기서 전주체력인증센터를 찾아주시거나 인터넷 내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전주체력인증센터를 검색해 주시면은 관련 체력 증진 교실도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뭐 그런 것도 힘드신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력 측정도 하고 본인 몸에 맞는 운동 상담도 받으면서 체력 측정에 이은 체력 증진 교실을 통해서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으신 겁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전국에 계신 헬스장 관장님들께서 굉장히 싫어하고 계십니다. 왜요? 싫어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같은 이런 무료로. 스케줄과 커리큘럼을 이렇게 무료로 지금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8주 동안 어떤 이제 운동을 하는 걸 제 돈을 내서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이 많은 분들께서 지금 2기도 참여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지금 국가에서 인증받은 분들이 1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시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체력 측정을 하고 어떤 이제 운동 이런 커리큘럼 처방이 있는지 좀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그 혈압부터 체력 측정하는데 이제 10가지 정도 장비가 있고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리고 장비 준비상 2가지를 준비해 오셨대요. 자, 그래서 또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범 씨 그리고 우리 촌장님이 예, 함께 나와서 체험을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무대로 나와 주시고요. 네. 장비 또 들어오시죠. 네. 아이고 큰 것이 들어옵니다. 어이구야. 아니, 이게 지금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뭐가 많이 들어왔네요. 이게 지금 폐활량 측정되는 플라스틱 통과 빨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첨단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첨단스러워 보여요. 네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측정 장비로 근력 측정 장비하고 유연성, 유연성. 측정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들고 있는 장비는 악력계고요. 예. 이 악력을 통해서 근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력을. 네, 그래서 내가 한 번에 힘을 주었을 때 얼마만큼의 힘을 나타내는지 따라서 체력 등급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한번 해보실 텐데요. 이게 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제가 미리 나중에 전화로 알려주시는 거 아니고요? 네, 뭐 전체적인 부분은 다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어느 정도 수치는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럼 알려드리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지금. 네, 네. 악력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측정을 하시겠는데요. 자, 왼손에 먼저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주시고요. 네. 팔꿈치를 펴보실게요. 펴고. 네. 그리고 겨드랑이를 한 15도 정도 벌리신 상태에서 네. 제가 시작이라고 외쳐드리면 5초간 힘을 써주시는데 반동이라든지 흔들림 없이 시작 자세, 끝 자세 유지하시면서 힘을 한번 이렇게 막 써보겠습니다. 굴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15도. 준비하시죠. 불러 그래 내가.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어렵네요, 지금 이거. 네. 왼손의 경우에 38.1 이렇게 나왔고요. 오른손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땀 나는데요, 손에서. 보시고요. 나는 잡지 네. 자, 준비하시고요. 네. 자, 시작. 꾹 눌러주십시오. 하나, 둘, 셋, 그만. 네, 35.1로. 왜 오른손이 더 그거 낫네요. 어떻게 된 거지? 펜을 잡아서 그래. 네, 간혹 차이도 보이고 있겠지만은 이 수치시면은 네. 보통 체중 대비했을 때 2등급에 해당되는 수치로 오. 나오셨습니다. 2등급. 네, 그 정도 근력은 되는군요. 2등급. 네. 건강한 신체라는 거죠. 네, 자신 있다는 지금. 박범 씨. 네, 준비해 보실게요. 자, 30대 그리고 몸무게는 비밀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40이 나왔고요. 네, 오른쪽 손까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발 펴시고. 자, 파이팅! 네, 준비 시작. 꾹 눌러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나 쓰러질 것 같아 지금. 네, 오른손은 41.8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침 먹었으면 좀 더 나왔을 텐데. 네. 곽봉님이 조금 더 잘 해주시긴 하셨지만은 좀 나이도 좀 젊으시고 체중이 좀 많이 체중. 네, 나가다 보니까 네, 이 수치는 3등급에 해당되는 그렇게 인상을 썼는데도 여기가 약해요 제가. 다른 데 갔을 때. 여기가 좋고. 네, 얼굴이 세고. 네. 다음은 이제 유연성 네, 네. 기기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유연성은 내 몸의 관절 상태에 대한 그런 유연성과 관절 가동 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시연을 네. 해보시겠습니다. 자, 신발을 벗으시고 신발 벗고. 다리를 뻗고 한번 앉아 보실게요. 아, 이렇게. 무릎 뒤를 붙이신 상태에서 발 간격을 약간만 벌려주실게요. 네. 그리고 손을 앞으로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쭉 뻗어주시는데요. 자, 최고 지점에서 3초간 버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수치를 버티기까지 해야 파악하겠습니다. 되는 거죠? 네, 버티기까지. 반드시 3초를 버티셔야 됩니다. 자, 무릎 핀 상태 유지하시고요. 준비, 시작. 쭉 밀어보겠습니다. 자, 무릎 펴시고, 너무 펴시고 같이 하나, 둘, 셋, 그만. 네, 상당히 유연하신 걸로 나왔는데요. 네, 21.3cm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수치시면은 사실 네. 1등급에 해당하겠어요. 1등급. 상당히 준수하게 나오셨어요. 네. 유연하군요. 네. 네, 와, 상당히 왜 이렇게- 유연하십니다.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와, 너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자, 우리 전 박범 씨. 앉는 것도 좀 힘든데요 지금 사실. 네. 자, 몸을 풀으세요. 긴장을 풀고. 네. 긴장을 풀고. 박범 화이팅. 자, 무릎을 편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됩니다. 땡기죠? 네. 자, 무릎 들지 펴야 됩니다. 마시고. 무릎을. 왜 이렇게 네. 아니 이게 뒤에 여기 허벅지 뒷근육이 많아서 그래요. 단단하네요. 네. 자, 손을 앞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흐차, 무릎을 펴주세요. 무릎을 펴주세요. 반동을 쓰지 않습니다. 유지. 하나, 둘, 셋. 그만. 오 나왔군요. 네. 자, 과연 결과는? 네. 결과는 2.4cm. 자, 이 수치시면은 저희가 등급 외인 수준으로서 유연성에 대한 운동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심지어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실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관련돼서 운동을 지금 선 상태에서 좀 한번 해보실게요.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무릎을 펴지 못할 정도로 뒷다리가 많이 당기시고 또 그런 부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뒷다리에 관련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지금 선 자세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네. 보폭을 여유 있게 좀 벌려주시고요. 자, 허리를 바르게 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손은 그대로 쭉 뻗어 내리면서 쪼그린 자세, 스쿼트와 같은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네, 깊게 앉아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손이 발끝을 잡아봅니다. 네, 그리고 엉덩이를 최대한 또 내려주시고 가슴은 앞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그 상태 유지하셨으면은 앉는 것도 힘들죠. 네, 자 엉덩이를 들어주시면서 무릎을 한번 쭉 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호흡을 내쉬세요. 후. 흔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리를 접어서 앉아주시고요. 정면을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상체를 숙이시게 되면 제대로 된 스트레칭이 되지 않으니까 가슴을 열어주십시오. 엉덩이 앉아주시고.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번 더. 완전히. 네. 자,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네, 네, 유연성 또 운동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가슴 열어주시고, 자, 엉덩이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후. 무릎을 펴고 그대로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앉아주십시오.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자, 이렇게 이런 스트레칭을 한 5회에서 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은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와, 고맙습니다. 진짜 몸이 확 풀렸어요, 진짜. 네. 힘내세요.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니, 곽범 씨가 준비 자세 취한다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아, 근데 그 뒤에서 봤을 때 살이 이렇게 파르르르르르 그 떨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운동은 평상시에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또 느꼈고, 맞아요. 그리고 또 곽범 씨는 3등급 나왔잖아요. 아하. 손장님이 1등급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축하 기념으로 한우 1등급 쏘세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시면 더 될 잡으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진짜 뭐 근데 3등급 우리 곽범 씨가 나왔는데 3등급도 나오기가 힘들다고요? 네, 지금 단일 종목만 했을 때 3등급이 나왔지만은 저희가 측정하는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또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에 있어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명이 측정을 했을 때 거의 4명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1등급을 포함해서 한 15%, 15명 조가 나오는 그런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을 포함해서 40명 정도 나오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체력 수준을 골고루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측정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주세요. 뭐 운동선수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뭐 그런 특수 직종인 뭐 특전사 분들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분들께서 다 1등급을 받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제 전주 체력 인증센터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스포츠 심리 특강이라는 게 있던데 그게 뭡니까? 아, 예.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스포츠 심리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스포츠 심리 상담사라는 말은 좀 생소하셔서 멘탈 코칭, 뭐 멘탈 강화 훈련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뭐 골프 선수라던가 전문 프로 선수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줄 아시는데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전국 75개
국민체력 100의 저희 전주센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한 심리 특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프로그램 안에 이제 제가 심리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라이프 스킬이라고 해서 대인 관계십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운동을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운동 지속 동기 이런 심리 분석지를 통해서 같이 상담과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운동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나는 해도 소용없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특강 덕을 본 분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처음에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네. 네네. 처음에 저희 심리특강반에 이제 건강 증진 프로그램 뱃살반도 있어요. 뱃살반하고 저희 심리특강하고 병행해서 같이 했던 수강생이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두운 옷을 입고 오셨어요.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오셨고 도대체 고개도 잘 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냥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8주 동안의 꾸준한 심리특강과 이제 뱃살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변화가 수치상으로 변화뿐만 아니라 옷 색깔이 먼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희는 심리특강 할 때 자기소개 하거든요.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자기 목표와 이제 왜 왔는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편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출산이나 이제 살림하고 하느라고 자기 옷을 못 입었대요. 그런데 8주간의 교육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증진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는 화사한 자기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 주 한 주 바뀔 때마다 이렇게 라인이 등 라인, 그다음에 얼굴 라인이 점점점 변화되고 하시니까 표정도 되게 많이 밝아지시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기초 체력만 좋아지신 게 아니라 1인 1종목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환되기를 저희가 기원하는 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체육회에서 64개 정식 종목이 있어요. 근데 배드민턴 종목으로 전환되어서 가신 사례가 있습니다. 저 얘기 들으니까 이게 이런 그 체력 인증센터의 프로그램 저도 해보고 싶은데 저는 3등급도 나오고 그 체력 그 외도 나왔잖아요. 근데 1등급이 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를? 아쉽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저희 전주시청에서 하는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기금 사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국에서 원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인 1회에 한해서 8주간의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인 1회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해도 그 계기로 인해서 운동을 꾸준히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이렇게 따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송은영 선생님께서 조금 그걸 직접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뱃살 관리법, 뱃살 관리법. 우리 그 뱃살이 전혀 없지만 이지호 씨가 우리 주부님들을 대신해서 한번 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자꾸 배를 만지게 되네 정말. 네, 힘주게 되네. 뱃살 자, 관리. 그냥 그럼 무대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자, 어서 오세요. 뱃살 타파! 팍팍팍! 네, 제가 간단한 여기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스트레칭 도구고요. 네, 갱년기 이후에 뱃살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하면 좋을 체조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코어라고 하면은 몸통의 근육을 비롯해서 엉덩이, 허벅지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 코어 근육이 약하게 된다면은 내가 허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근력이 약화되면서 요통이라든지 뱃살을 늘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코어 운동은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스트레칭 발을 준비를 했는데요. 집에서 흔히 구하실 수 있는 우산이라든지 길쭉한 물체가 있으면은 어느 것이든지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산 이런 걸로. 네. 네. 자. 지금 자, 들고 어떻게 하나요? 네, 일단 어깨 스트레칭 한 번만 또 네. 해주시고요. 네, 어깨. 한 번 더 어우, 눌러주시고, 오. 네, 자.
네. 자, 몸통에 힘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들어주신 다음 네. 다리를 90도로 들어주세요. 다리를 올려요. 네. 제가 좀 흔들리는 건 좀 말을 좀 하기 때문에 흔들림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 상태를 버티시다가 팔은 위로, 네. 팔은 위로, 다리는 뒤로 쭉 뻗어서 몸통에 힘을 유지를 해 주십니다. 다리는 뒤로. 그래서 5초에서 10초간 버텨 주시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셔서 정지를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한 번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반대, 또 마찬가지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자, 이게 오른쪽 두 번. 네. 그리고 하시다 보면 다리를 이렇게 떨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이어서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어서. 네.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다시 다리를 들어주시고요. 네. 좌우의 균형 차이가 좀 달라지는데 그것도 충분히 몸으로 느껴주시면서 이어주시겠습니다. 뒤로. 네. 5초에서 10초간 버텨주시고 다시 제자리. 이렇게. 이어서. 천천히 늘려주시면서 이것이 팔다리를 땀나나요? 뻗어주시고 아니, 이게, 그죠? 이게 중심 잡으려고 몸통에 힘 애쓰고 주시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 제자리로. 네. 자,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2번 정도만 하게 되더라도 몸에 긴장이 되면서 복부의 근육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네네네. 네, 우리 집에서 하실 경우에는 한쪽 다리다 네. 이렇게 10회를 해주시고, 네, 아까 팔을 들었을 때 약 5초에서 10초간 버텨주시면서 이렇게 좌우 반복해서 3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3세트.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잠깐 했는데도 중심 잡는 게 일단 어렵고, 네. 이게 코가 이게 중심이잖아요, 몸의 중심. 네. 네, 열심히 좀 습관화 하도록 해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잘 두 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에서 할 때는 우산 같은 긴 걸로 그렇죠. 해도 된대요. 괜찮아요. 박범 씨도 해봐야 돼.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좋을 것 같아요, 저 운동이.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금연지원센터 얘기로 좀 넘어와서 이게 사람 대하는 일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우리 유영 간호사님 같은 경우도 이 스트레스만큼 있지만 스트레스 있지만 보람된 순간도 많이 있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흡연자분들을 금연으로 이제 이어지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4박 5일 금연 캠프 프로그램을 해서 좀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이 캠프를 통해서 하루에 거의 2갑 이상 피우신 분도 계셨는데 캠프를 통해서 금연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캠프가 끝나고 저희가 6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6개월 이제 성공을 하면 저희가 기념사진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사진도 찍어드리면서 성공까지 인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더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금연이 힘들다 얘기를 들으니까요.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아예 이 담배라는 것 자체를 좀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는 안 피니까 뭐. 예, 너무 황당한 질문인데요. 실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이 생산이라든가 판매를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싶죠. 근데 효과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 밀수하고 이렇게 하고요. 못 피게 하니까 이제 더 맛이 있을 것 같고요. 원래 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양성화된 것이 음지로 들어간 것 뿐이지 흡연율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이 담배하고 이제 좀 비슷하게 실제 이제 최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1920년대 이제 대공황 때 금주령을 내렸어요. 뭐 생산, 판매, 유통 다 금지시켰죠. 그랬더니 정말로 술을 안 마시냐? 더 마시고요. 더 맛있죠.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드느냐? 결국은 다 범법자를 양성하게 되고요. 그 국가 대신에 이런 그 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든가 막대했겠죠. 그게 이제 마피아가 가져가게 되면서 오늘날 이제 마피아의 그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준 거고요.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많이 간과하는 게 지금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그 해양 오염이라든가 그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우리가 먹게 됨으로써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백해부익한 그 담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분들에게 드릴 책 어떤 책인가요, 촌장님? 레이먼 카보의 단편 소설집입니다.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순간에 절망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이걸 다 풀어주시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랜드 카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설가예요. 우리에게도 은근하게 꾸준하게 사랑받는 소설가의 소설인데요. 이 소설 읽고 좀 힘을 내시라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덕순 센터장님께 잘 갖다 놓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금연, 운동 결심하십시오. 이분들이 헬프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건강 지킴이로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하면서 2023년 목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듬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연말쯤 돼서 나 해냈어. 정말 잘했거든요. 이런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아침마당은요, 다음 주에는 우리 KBS 공영방송 50년 특집 방송 관계로 한 주시고 네.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